아바는 댄싱 퀸과 마마미아 같은 시대를 초월한 히트곡으로 잘 알려진 그룹입니다. 그러나 성공과 차트 정상에 오른 노래들 뒤에는 감정과 놀라움, 그리고 상상력으로 가득 찬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노래를 태양이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까요? 아바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조금은 더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몇 안 되는 밴드 중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자랐든 아니면 훨씬 나중에 그들을 발견했든 당신은 분명 그들이 음악에 담아낸 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블랙 스프링스 출신의 4명의 친구가 단 하나의 색깔로 전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재능, 조화, 그리고 약간의 마법이 완벽하게 섞인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아바의 이야기는 한 곡에서 다음 곡으로 이어지는 여정이며 그들의 모든 노래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바의 역사는 세상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도 전인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명의 젊은이 비욘 울브스와 베니 안데르손은 서로 다른 밴드의 멤버였습니다. 비욘은 후트네니 싱거스에서 활동했고 베니는 헵스타스의 멤버였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음악 세계에서 꿈을 좇는 두 소년에 불과했지만 분명 더 큰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몇 년 뒤 비욘과 베니는 만나 함께 창작할 준비가 되었고 동시에 두 명의 재능 있는 여성 아그네타 펠트스코그와 아니 프리드 링스타드, 우리는 그녀를 프리다라고 부릅니다. 또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그네타는 놀라운 음성을 지녔고 프리다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의 재즈 가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비욘과 베니를 만나면서 영원히 바뀌게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초 비욘과 베니는 함께 곡을 쓰기 시작했고 그들의 협업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곧 그들은 여자친구인 아그네타와 프리다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밴드를 결성하기 전부터 두 사람은 재미로 함께 노래하곤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질 때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은 곧 아주 특별한 무언가로 변해갔습니다. 1973년 그들은 유로비전에 참가하기 위해 멜로디 페스티벌렌에 출전했지만 우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974년 워털루라는 곡으로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워털루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ABB가 브라이튼의 유로비전 무대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선보였습니다. 독특한 스타일, 강렬한 에너지, 그리고 놀라운 화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단순히 우승한 것이 아니라 음악으로 승리했고 국제 무대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워털루의 성공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 독특한 이름의 그룹 아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이름은 아그네타, 비욘, 베니, 아니 프리드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대중은 그들의 특별한 스타일에 매료되었고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디어 허니와 링 같은 곡들이 발표되었고 이들 역시 국제적인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들만의 상징이었습니다. 스타일과 개성이 곡들을 진정으로 살아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아바는 국제적인 현상이 되었고 그들의 노래는 점점 발전하며 강렬한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페르난도든 Take a Chance on Me든 아바는 영혼의 가장 섬세한 현을 건드리며 당신도 함께 노래하게 만듭니다. 물론 큰 성공에는 큰 노력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1970년대 에이바는 세계에서 가장 보스트랩 인기 있는 밴드 중 하나였습니다. 올라간 것은 언젠가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웃는 얼굴 뒤에서 ABB는 단순한 노래 그 이상이었고 사람들과 깊은 감정적 수준에서 연결되는 힘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즐겁고 생동감 넘쳤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멤버들 사이의 케미스트리는 그만큼, 아니 어쩌면 더 흥미로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그룹 안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만들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감정적으로도 얽혀있다는 것을요. 마치 사랑 노래처럼 들리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ABA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이로 올라갈수록 그룹 내 관계는 그들이 곡을 쓰는 방식과 결국 그들의 이야기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밴드의 중심에는 두 커플이 있었습니다. 아그네타와 비욘, 그리고 베니와 아니 프리드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밴드의 노래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곡들에 특별한 감정적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사랑, 그리움,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에 대해 노래할 때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밀함은 동시에 많은 어려움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밴드의 중심에는 멤버들 사이의 관계 상태가 놓여 있었고 이는 끊임없는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점점 내부의 긴장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아그네타와 비욘에게 있어 사랑의 시작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밴드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그네타는 독특한 목소리로, 비욘은 뛰어난 작곡 실력으로 멈출 수 없는 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바의 성공이 커질수록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요구 역시 커졌습니다. 노래 작업은 끝이 없었고 밤은 점점 길어졌으며 밴드 활동은 휴식과 가족을 위한 공간을 점점 더 앗아갔습니다. 특히 아그네타는 이러한 생활 방식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아바가 세계적인 현상이 되기 전 그녀가 가지고 있던 안정감과 집, 쾌지적 평온함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베니와 아니 프리드 역시 각자의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조화와 희망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니는 많은 아바 곡들의 주요 작곡가가 되었고 프리다는 특유의 목소리로 노래를 통해 감정을 자주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도 명성과 강도 높은 작업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계획은 미뤄졌고 그들의 길은 점차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이 되자 노래들은 점점 더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감정적 상그로흐 갈등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Knowing Me, Knowing You와 The Name of the Game 같은 곡들은 이러한 긴장감을 담고 있습니다. 비욘과 베니가 쓴 멜로디는 점점 더 깊고 로맨틱한 톤을 띠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음악은 밴드 안에서 개인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노래가 삶의 기쁨과 아픔을 실시간으로 비추는 거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1979년 아그네타와 비욘은 이별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섬세하고 로맨틱한 노래들을 만들어내던 커플이 왜 헤어졌을까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은 그들이 계속 함께 일하기로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매일 전 연인을 마주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노래를 만들어야 하는 창의적이고 친밀한 과정까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는 그들의 프로페셔널함과 ABA에 대한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갔지만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뒤 베니와 아니 프리드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혼하며 한 시대를 마무리했습니다. ABA의 기반이 되었던 개인적인 관계들은 점점 더 깨지기 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함께 음악을 만들었고 모든 곡에는 감정의 무게와 진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바 음악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그 안에 담긴 자발성과 진정성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곡들이 이러한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은 감정으로 가득 찬 노래이며 아그네타의 자연스럽고 솔직한 목소리는 곡에 특별한 깊이를 더해줍니다. 그녀의 표현은 너무나도 진실되어 노래 속의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욘이 이 노래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항상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음절에서 진실의 조각이 들리는 듯합니다. 감정에 관한 한 ABA의 자연스러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래 속에서 그들은 늘 곁에 있는 듯 느껴지고 음악을 자연스럽게 대합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움은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형태로 변했습니다. 서로를 더 이상 아끼지 않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ABB가 단순한 밴드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경험들을 노래로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단순히 특별한 작품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ABB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고통에 대해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그 후 문제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에 이르러 ABB는 해체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여전히 힘이 있었고 언제나처럼 아름다웠으며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능력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에너지가 점점 그들의 직업적 삶까지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더 이상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는 고통과 변화로 가득 찬 감정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은 점점 더 분명해졌고 ABB의 작품들은 영혼과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상치 못한 선택들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항상 밴드의 중심적인 목소리였던 아그네타와 아니 프리드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바를 정의하던 그 조화는
이제 투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밴드의 마지막 앨범인 The Visitors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순진했던 초기 시절의 아바가 아니라 삶을 온전히 겪어낸 밴드의 모습이었습니다. The Visitors는 놀라움,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시간의 흐름 같은 주제를 다루는 지적이고 깊이 있는 앨범입니다. When All Is Said and Done과 One of Us 같은 곡들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말하기 힘든 진실과 예상치 못한 순간들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앨범을 들으면 그들이 겪어온 모든 것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비록 그들의 레퍼토리가 더 진지해졌지만 ABB는 이러한 변화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대에 올라 자신들을 유명하게 만든 바로 그 에너지와 정확함으로 노래했습니다. 그 시절 공연장에 있었다면 아마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웃고 노래하고 완벽하게 서로를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억눌린 감정, 개인적인 균형의 상실, 그리고 관계의 종말은 감당하기에 너무 컸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음악계 자체였습니다. 1980년대 초, 음악 산업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멜로디와 새로운 스타일이 등장했고 ABB는 점점 더 어려운 위치에 놓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우 인기 있었지만 음악의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바 스타일의 핵심이었던 디스코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팝이 전면에 나섰으며 뉴웨이브가 지배적인 음악 흐름이 되었습니다. 에바는 항상 시대에 발맞추려 했지만 이제는 무거운 부담을 안고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하면서 밴드와 진화하는 음악을 함께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BB는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더 Day Before You Come과 같은 새로운 곡들도 발표했는데 이 노래는 많은 이들이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로 꼽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에는 음악 자체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멤버들은 감정적, 재정적 문제뿐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니와 비오는 작곡에 더욱 집중하며 새로운 지평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아그네타와 아니 프리드는 솔로 커리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ABB가 더 이상 그들에게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1982년 밴드는 휴식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인 해체 발표는 적어도 처음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팬들과 언론에는 방향을 다시 찾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ABB의 대답은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조용하고 솔직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연결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스캔들도 공개적인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마무리였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음악에 바쳤던 한 밴드는 마침내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자신들과 팬들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으며 드라마틱한 결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음악이 스스로 말하게 두었고 조용히 무대를 떠날 기회를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아바가 결국 멈추기로 결정했을 때의 그 마지막 연결은 단순히 한 곡의 끝이 아니라 한 시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장과 같았습니다. 1980년대는 아바의 유산에 있어 묘한 시기였습니다. 멤버들이 각자 조심스럽게 솔로 커리어를 쌓아가던 동안 그룹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팝 음악은 빠르게 변화했고 ABB의 스타일은 더 이상 당시의 트렌드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베니와 비오는 뮤지컬로 관심을 돌려 무대 작품을 위한 곡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음악은 어떤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달콤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들의 음악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고 해가 갈수록 더 강해지고 의미 있어졌습니다. ABB의 부활을 알린 중요한 순간은 1990년대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음악이 다시 한번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는 컴필레이션 앨범 아바 골드의 발매로 시작되었고 세상에 그들의 노래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이 앨범은 즉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맘마미아와 댄싱 퀸 같은 곡들로 새로운 세대를 아바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ABB는 더 이상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살아있는 글로벌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성공이 더욱 흥미로웠던 이유는 그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ABB의 노래는 항상 시대를 초월했지만 1990년대에는 새로운 의미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영화, TV 프로그램, 사운드 트랙에 사용되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소수의 팬들에게 아바는 단지 과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즐겁고 낙관적이며 놀라울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팬으로 남아있던 이들에게 아바의 음악
음악은 다시 한번 그때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진정한 전환점은 마마미아였습니다. 이 작품은 아바의 유산을 진정한 부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1999년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되어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뛰어난 음악성과 감동적인 이야기가 결합된 이 뮤지컬은 누구나 바랄 만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바 노래의 재해석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음악의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메릴 스트립이 주연한 영화로 제작되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바의 이야기는 해체로도 마마미아를 통한 옛 히트곡의 귀환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무리에 대해 한 가지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전의 모든 순간만큼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수년 동안 밴드는 더 큰 무언가, 더 특별한 무언가, 진정한 협업을 갈망해 왔습니다. ABB는 항상 재결합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아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10년 무렵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만 멤버들은 여전히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니와 비오는 뮤지컬과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업계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그네타와 아니 프리드는 명성의 소란에서 벗어나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2016년 스톡홀름에서의 재회는 그들이 바라던 바로 그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바는 언제나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 때만 돌아오겠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8년 마침내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바가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음악을 작업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몇 달간의 침묵 끝에 그들은 다시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마법을 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열광적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ABA의 음악은 어떤 소리를 낼까요? 그들을 전설로 만든 그 마법을 다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오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ABA의 음악은 쉽게 들을 수는 있었지만 다시 되살리기는 어렵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밴드는 훌륭하게 돌아왔지만 동시에 위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엄청난 기대를 품고 있으며 때로는 냉혹해질 수도 있는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베니가 말했듯이 적절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함께 작업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수월하며 무엇보다도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복귀를 특별하게 만든 점은 그것이 과거를 재현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바는 젊은 아티스트들과 경쟁하려 하지 않았고 유행을 억지로 따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에게 충실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자신들을 사랑해 온 사람들과 앞으로 그들을 발견하게 될 새로운 세대를 위해 노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